민서야, 괜찮아. 지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민서는 고개를 돌려 지은을 보았다. 그 눈빛, 언제나 민서를 안정시키는 따뜻한 빛 하지만 오늘은 그 빛조차 민서의 가슴을 더 세게 두드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해야 했다. 숨겨왔던 진실을. 민서, 24세는 서울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삶은 복잡했다. 아버지는 민서가 14살이던 해 갑작스레 사라졌고 어머니는 그 후 술에 빠져 민서의 삶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술병 옆에는 늘 민서가 치워야 할 빈 소주병과 끝없는 한숨이 있었다. 민서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은이 있었다. 지은, 24세은 민서의 대학 동기였다. 밝고 따뜻한 성격의 지은은 민서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두 사람은 대학 1학년 때 만났다. 디자인 수업에서 지은이 민서의 스케치북에 장난스레 그린 낙서가 둘의 첫 대화를 열었다. 그 후로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우정 이상이었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다. 민서는 계단을 오르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오늘 나 말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내가 곁에 있을게. 민서의 집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주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어머니, 혜진, 52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늦었네, 민서야. 혜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뭐? 또 돈 달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조롱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엄마, 나 사실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지은이 민서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온기가 민서를 다시 일으켰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혜진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날카롭게 좁혀졌다. 뭐라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서야? 민서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나, 지은이를 사랑해. 오랫동안 그랬어. 지은은 민서의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민서를 향한 믿음과 애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혜진의 반응은 달랐다. 너 미쳤어. 혜진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릴 어떡해. 너 아버지처럼 우리 망신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녀는 민서에게 다가가 손을 치켜들었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손바닥은 닿지 않았다. 지은이 혜진의 팔을 잡은 것이다. 아줌마, 민서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혜진은 지은을 노려보더니 팔을 뿌리쳤다. 너도 똑같은 부류야. 그렇지? 너 때문에 우리 민서가 이렇게 된 거야. 민서는 눈을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니야, 엄마. 이건 나야. 나의 선택이고 나의 마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난 지은이를 사랑해.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혜진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민서는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건 분노일 수도 슬픔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서는 집을 나왔다. 지은의 손을 잡고 낡은 아파트를 뒤로 한 채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쉽지 않을 터였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차가웠고 민서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민서와 지은은 서울의 좁은 골목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둘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민서는 지은의 손을 꼭 쥐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의 말이 메아리 쳤다. 너 때문에 우리 민서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은 칼처럼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민서의 침묵을 눈치챘다. 민서야,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난 엄마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지?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지은은 민서를 끌어안았다. 그럼 내가 너의 가족이 될게? 그들은 지은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지은의 방은 작았지만 벽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과 민서가 디자인한 포스터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민서는 그 공간에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민서는 스튜디오로 출근했다. 그녀는 독립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브랜드 로고와 포스터를 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작업에는 늘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강렬한 색과 선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특히 최근 작업한 패션 브랜드의 캠페인 포스터는 지은을 떠올리며 그렸다. 두 여성이 손을 잡고 서울의 거리를 걷는 이미지였다. 클라이언트는 대담하다며 칭찬했지만 민서는 그들이 진짜 메시지를 알아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스튜디오에서 만난 동료, 수현, D18세, 한국 남성은 민서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민서,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민서는 망설였다. 수현은 좋은 동료였지만 그녀의 비밀을 털어놓기에는 아직 두려움이 컸다. 그냥 집에서 좀 일이 있었어. 민서는 대충 둘러댔다. 그날 저녁, 민서는 지은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한강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지은의 손은 따뜻했다. 민서야, 내가 디자인한 그 포스터, 나 봤어. 정말 멋져.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민서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너 때문이야. 너만 보면 영감이 떠올라. 하지만 그 순간 민서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서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민서야, 집에 와. 우리 얘기해야 해.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했다. 민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은아, 나 가봐야겠어. 민서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술병 대신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서는 놀랐다. 어머니가 술을 끄는 모습은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민서야, 앉아.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민서는 긴장한 채 소파에 앉았다. 어제 내가 한 말 나 충격받았어. 혜진은 말을 골랐다. 하지만 너 아버지가 떠난 뒤로 내가 너한테 좋은 엄마였던 적이 없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서는 당황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엄마, 나 그냥 솔직하고 싶었어. 민서가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난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서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문을 열어준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엄마. 집을 나서며 민서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엄마가 조금은 이해하려고 해.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봐, 민서야.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할지도 몰라.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녀의 디자인,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삶은 아직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민서의 스튜디오는 홍대 근처의 좁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은 건물 3층,
창문 너머로 서울의 번잡한 거리가 보였다. 민서는 노트북 앞에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이번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전시 포스터였다. 주제는 다양성이었다. 민서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맴돌았다. 혜진은 이해하려 한다고 했지만 그 이해가 어디까지일까? 민서는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날 오후, 지은이 스튜디오로 찾아왔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민서야, 이거 마셔. 오늘 좀 피곤해 보여. 지은의 미소는 언제나 민서를 녹였다. 민서는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다. 지은아, 나 이번 전시 포스터 진짜로 솔직하게 만들고 싶어. 지은은 민서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두 여성이 서로를 바라보는 스케치가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강렬했다. 이거 우리 이야기 같네. 지은이 속삭였다. 민서는 얼굴이 붉어졌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스튜디오 문이 벌컥 열렸다. 수현이었다. 민서, 클라이언트가 포스터 초안 빨리 보고 싶대. 그의 시선이 민서의 화면으로 향했다. 오, 이거 멋지다. 근데 좀 대담하지 않아? 수현의 말에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대담한 게 나쁜 거야?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좋아.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궁금해서. 그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민서에게는 무겁게 다가왔다. 그날 밤, 민서와 지은은 홍대의 작은 술집에 앉았다. 지은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내 디자인이 세상을 바꿀지도 몰라. 내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근데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우리 사랑을 조롱하면? 지은은 민서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럼 우리가 더 크게 사랑하면 돼. 세상은 우리한테 적응할 거야.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지은의 낙관적인 태도는 민서에게 용기를 주었다. 며칠 후, 민서는 전시 포스터 초안을 완성했다. 두 여성이 손을 잡고 서울의 거리를 걷는 모습, 그들의 배경에는 무지개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민서는 이 디자인이 자신의 고백이 되길 바랐다. 클라이언트는 감탄하며 승인했지만 민서는 여전히 긴장했다. 이 포스터가 공개되면 그녀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터였다. 그날 저녁, 민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이번에 전시 포스터 만들었어. 엄마도 보러 올래?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 민서야. 내가 가볼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민서는 지은과 함께 전시장을 준비했다. 그녀의 포스터는 전시장 입구에 크게 걸렸다. 사람들이 모여들며 포스터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감탄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민서는 숨을 죽였다. 그때 혜진이 전시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민서의 포스터 앞에 멈춰섰다. 민서는 어머니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혜진은 한참 동안 포스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왔다. 민서야, 이거 내 마음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민서는 눈물이 차올랐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혜진은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도 노력해볼게.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민서의 포스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민서에게 가장 큰 선물은 어머니의 작은 변화였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전시장을 나섰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서의 가슴은 따뜻했다.
전시회 이후 민서의 삶은 조금씩 변했다. 그녀의 포스터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다양성이라는 메시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들렸다. 익명의 댓글이 민서를 아프게 찔렀다. 이런 걸 공공장소에 걸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민서는 그 댓글을 읽으며 숨이 막혔다. 지은은 민서를 위로했다. 민서야, 다들 너처럼 용기 낼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한 일, 정말 대단해. 하지만 민서는 두려웠다. 그녀의 디자인이 세상에 던진 돌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문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다. 스튜디오에서도 분위기가 미묘해졌다. 수현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다른 동료들은 민서를 멀리했다. 특히 팀장인 재호, 35세, 한국 남성은 민서의 작업에 대해 점점 더 까다롭게 굴었다. 민서, 다음 프로젝트는 좀 더 중립적으로 가자.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민서에게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들렸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내가 너무 나간 것 같아.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민서야. 내가 세상에 보여준 건 진실이야. 그걸 후회하지 마. 그날 밤, 민서는 지은의 원룸에서 잠을 잤다. 지은의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의 모든 비판이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새벽, 민서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서야, 집에 와. 급한 일이야. 혜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민서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가 쥐어 있었다. 이거 내 아버지한테 온 거야. 민서는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사라진 이후로 그에게서 온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편지를 읽으며 민서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민수, 55세, 한국 남성은 편지에서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그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이유를 밝혔다.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 그리고 그걸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민수는 자신이 동성애자였음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가족을 떠났다고 했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걸 왜 이제야 보여준 거야?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 포스터 만든 거 보고 이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떠난 이유가 그녀와 같은 아픔 때문이었다니.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해 모든 걸 털어놓았다. 지은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민서야, 내 아버지도 너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어. 하지만 넌 달라. 넌 싸우고 있어? 민서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더 큰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엔 자신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개인 전시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편지를 바탕으로 숨겨진 정체성과 가족의 갈등을 주제로 한 디자인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서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재호가 그녀의 새 프로젝트를 반대했다. 민서, 이건 너무 개인적이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아니야.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예요. 재호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 너 이렇게 고집부리다간 스튜디오에서 잘릴 수도 있어. 민서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지은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세상에 보여준 건 진실이야.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스튜디오를 떠나 독립적으로 전시를 준비하기로 했다. 지은은 그녀의 곁에서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서로의 꿈과 두려움을 공유했다. 전시 준비가 마무리될 무렵, 민서는 어머니에게 다시 연락했다. 엄마, 이번 전시 꼭 와줘.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알았어, 민서야. 민서의 개인 전시는
이태원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민서와 지은은 그곳을 그들의 이야기로 채웠다. 벽에는 민서의 디자인이 걸렸다. 각각의 작품은 그녀의 아픔, 사랑, 그리고 용기를 담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의 편지를 바탕으로 한 작품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시 첫날, 민서는 긴장한 채 갤러리 입구에 서 있었다. 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민서야, 넌 해냈어. 자랑스러워.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관객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젊은 커플, 아티스트,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민서의 작품 앞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민서에게 다가와 조용히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작품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민서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이 갤러리에 들어섰다. 어머니였다. 혜진은 민서의 작품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민서야, 내 아버지 편지 읽고 나 많이 생각했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너 아버지가 우리 떠난 건 나 때문이기도 했어.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 민서는 놀랐다. 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적은 없었다.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너한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지은이 다가왔다. 그녀는 혜진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아줌마, 민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혜진은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알아. 너 민서한테 좋은 사람이구나. 민서는 눈물이 차올랐다. 어머니의 그 말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었다. 전시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서의 작품은 지역 언론에도 실렸다. 하지만 민서에게 가장 큰 보상은 어머니의 변화였다. 전시 이후 민서는 지은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로 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 지은이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하지만 그들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은 문제,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의 편견. 민서와 지은은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을 세우며 서로를 다독였다. 지은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민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 사랑이 이렇게 큰데 못할 게 뭐야? 민서는 지은의 낙관적인 태도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의 가장 큰 힘이었다. 한편, 혜진은 점점 더 민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민서와 지은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밥을 먹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혜진은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아, 민서 잘 부탁해.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항상 그럴게요, 아줌마. 민서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은과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디자인은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서와 지은은 새로운 스튜디오를 열기 위해 분주했다. 그들은 강남의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다. 공간은 작았지만 그들의 꿈은 컸다. 벽에는 민서의 포스터와 지은의 그림이 걸렸고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계획서가 쌓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클라이언트들은 민서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배경 때문에 망설였다. 민서의 전시가 화제가 되었지만 일부 기업은 그녀의 정체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다. 민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랑 안 맞아. 한 클라이언트의 말은 민서를 깊이 상처 입혔다. 지은은 민서를 다독였다. 민서야,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의 편견이 이기는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과정은 너무도 험난했다. 그 와중에 민서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아버지, 민수였다. 그는 민서의 전시 소식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다. 민서야, 내 작품 봤어. 정말 대단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떠난 이후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아빠, 왜 이제야 연락한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미안해, 민서야. 난 너처럼 용기가 없었어. 그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그는 일본으로 떠난 뒤 자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후회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 상처는 너무 깊었다. 지은은 민서의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다. 민서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도 돼. 민서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새로운 디자인을 시작했다. 이번엔 가족과 화해를 주제로 한 작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아버지의 고백을 캔버스에 담았다. 작품은 어두운 톤으로 시작해 점차 밝아졌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스튜디오 오픈 날이 다가왔다. 민서와 지은은 초대장을 보냈다. 혜진도 초대받았다. 그녀는 민서와 지은의 노력을 보며 점점 더 그들을 응원했다. 민서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어. 혜진은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말했다. 오픈 행사는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몇몇 전시회에서 만난 팬들이 찾아왔다. 민서의 새 작품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한 젊은 여성 관객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저도 민서 씨처럼 제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어요. 이 작품 보고 용기 냈어요. 민서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의 디자인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새로운 동력을 주었다. 지은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봐, 민서야. 우리가 해내고 있어? 그날 밤, 민서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나 아빠 용서하려고 노력할게.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고맙다, 민서야. 그리고 미안해. 민서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스튜디오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스튜디오 오픈 이후 민서와 지은의 삶은 바빠졌다. 그들의 작업은 점점 더 주목받았고 다양한 커뮤니티와 협업 요청이 들어왔다. 민서의 디자인은 단순한 작품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도전은 존재했다. 한 대기업과의 계약이 무산되었다. 이유는 민서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체성 때문이었다. 민서는 좌절했지만 지은은 그녀를 일으켰다. 민서야, 우린 우리만의 길을 만들 거야. 그들은 독립적인 프로젝트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준비했다. 제목은 숨겨진 색채. 그녀의 디자인과 삶, 그리고 지은과의 사랑을 담은 에세이였다. 책은 소규모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고 놀랍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젊은 독자들, 특히 퀴어 커뮤니티에서 큰 지지를 받았다. 혜진은 민서의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내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그녀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혜진은 술을 끊고 민서와 지은을 자주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음을 나누었다. 민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민서와 재회하며 자신의 삶을 공유했다. 민서야, 넌 나보다 훨씬 강해. 그는 민서의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했다. 민서는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서와 지은은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엔 퀴어 청소년을 위한 디자인 워크숍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소녀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 언니, 저도 언젠가 제 이야기를 당당히 말하고 싶어요.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이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음을 느꼈다. 지은과 함께한 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서와 지은은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다. 민서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은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민서야, 우린 그냥 시작했을 뿐이야.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민서와 지은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디자인,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 새로운 색을 더했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가 될 터였다.